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버렸다면 실손보험 청구를 안 한 것입니다.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순간 상법 6겹 62조에 의해 보험금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중 외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구 절차가 번거롭거나 소액이라 넘어가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 미청구가 매년 수십만 원 규모로 쌓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는 순간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안 한 병원비, 진료일 기준 3년 지나면 청구권이 법으로 소멸되는 구조와 지금 찾아야 할 미청구 항목을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실손보험 청구 안 한 병원비, 진료일 기준 3년 소멸 구조와 미청구 항목 복구 절차, 2026년 기준 상법 6개 62조,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조회 서비스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가 보입니다. 먼저 실손보험 청구를 안 하면 매년 수십만 원이 조용히 소멸되는 구조를 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사가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이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영구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청구가 집중되는 구간은 외래 1회 본인 부담금 2만원에서 5만원 수준의 소액 진료입니다. 감기, 피부과, 정형외과, 물리치료, 안과 검진 같은 일상적 외래 진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진료가 연간 10회에서 20회 누적되면 총 미청구액이 연 30만원에서 80만원 규모에 달합니다. 10년 가입자가 이 금액을 매년 청구하지 않았다면 누적 미청구 보험금은 수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구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법 662조 3년 소멸시효와 기산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봅니다. 상법 제6 6B2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조항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이 핵심입니다. 언제부터 3년을 세느냐가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손보험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료일 기준입니다. 외래 진료라면 해당 외래 진료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입원이라면 퇴원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약제비는 처방전 발행일 또는 약국 수령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소급 청구가 가능한 최대 구간은 2023년 5월 이후 진료분입니다. 2023년 5월 13일 이전에 받은 진료는 오늘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거나 경과에 임박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 가능 기간이 하루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입원과 외래, 약제비를 구분해서 각각의 마지막 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료일이 다르면 소멸시효 만료일도 각각 다릅니다. 1, 2, 3, 4세대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구조와 세대별 청구 실익을 계산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조가 다릅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구 실익도 달라집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입니다. 자기부담금 구조가 없거나 10% 수준이었습니다. 외래 진료비 5만원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45,000원을 돌려줍니다. 청구 실익이 가장 큽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가입자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여 20%입니다. 외래 진료비 5만원 중 급여 항목이라면 보험사가 45,000원을 돌려줍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면 4만원을 돌려줍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가입자입니다.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라갑니다. 외래 진료비 5만원 중 급여 항목이라면 4만원, 비급여라면 35,000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외래 공제 금액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입니다. 급여 20%, 비급여 30% 구조는 3세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특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세대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 약관에서 비급여 특약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가입자가 연간 미청구액이 가장 크고 세대가 높아질수록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청구 실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든 청구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지금 바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수증 없어도 5년치 진료 내역을 무료 조회하고 소급 청구하는 절차를 봅니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입니다. 영수증을 버렸다면 소급 청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5년치 진료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역이요, 메뉴에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후 최대 5년치 외래, 입원, 약제, 진료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에서 청구하지 않은 진료일을 찾는 것이 소급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진료비 납부 확인서는 병원 원무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5년치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진료비 납부 확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무료이거나 소액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원무과에서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합계 금액만 있으면 보험사가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못해 정확한 보험금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세부 내역서가 있어야 급여와 비급여 각각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계산해서 보험금이 정확히 지급됩니다. 약제비는 약국 방문 또는 처방전 발행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 적용 금지 구조를 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규정입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본인 순부담액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례를 봅니다. 연간 병원비 총액 300만원, 실손보험금 수령액 200만원. 이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300만원 전체가 아닙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이 이 구조를 모르고 300만원 전체를 공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 자료가 연동됩니다.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이 두 자료를 교차 검증하면 이중 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중 공제가 확인되면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실손보험금을 소급 청구하는 순간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실손보험 소급 청구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함께 정리해야 추징기 없습니다. 실손24 전산 청구와 모바일 셀프 청구, 실행 순서와 병원별 가능 여부 확인법을 봅니다. 2024년 10월 실손24 전산 청구 시스템이 시행됐습니다. 진료 후 병원이 진료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영수증을 들고 보험사 앱에 일일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실손24 전산 청구 절차는 이렇습니다. 진료 후 병원 원무과에서 실손24 청구를 요청합니다. 병원이 보험사로 진료비 서류를 직접 전송합니다. 가입자의 보험사 앱에 청구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보험사가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손24 시스템에 가입된 병원은 아직 전체 의료기관의 일부입니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 중 전산 미가입 기관이 여전히 많습니다. 병원이 실손24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손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병원명을 검색하면 가입 여부가 즉시 확인됩니다. 전산 미가입 병원이라면 모바일 직접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 앱에서 보험금 청구 메뉴에 들어갑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사진 촬영해서 업로드합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를 완료합니다. 소액 외래 청구라면 모바일 청구가 5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번거롭다고 넘긴 소액이 연간 수십만원 규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미청구 보험금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소멸시효 만료 임박 진료 확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5년치 진료 내역을 조회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진료 중 청구하지 않은 항목을 먼저 찾습니다. 소멸시효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진료부터 순서대로 청구합니다. 기산점 기준으로 3년이 임박한 거는 오늘 바로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입 세대와 자기부담금 구조 확인입니다.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인지 보험증권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특약 포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자기부담금 구조를 알아야 청구 실익과 예상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의 중복 여부 점검입니다. 지난 5년간 연말정산에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 중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다면 공제 금액에서 차감했는지 확인합니다. 차감하지 않은 채로 공제 신청한 연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를 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내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3년 소멸시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료일 기준으로 하루하루 줄어드는 기간 안에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